최근에 이재명 시장의 발언, 개표 부정의 증거는 많다. 그래서 수개표로 가야 된다. 대선 때 강동원 의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또는 뭐 야권이 대선에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재명 시장이 대선 개표 부정의 증거는 셀 수도 없다 이렇게 SNS를 통해 이야기하고 선관위는 발끈해가지고 대선 개표 부정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쪽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는 타부까지도 직접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선관위는 대선 개표 부정이 없다면서 아주 발끈하고 나섰어요. 발끈이 중요해요. 발끈. 발끈이 중요하다고. 왜? 뭐가 찔리면 발끈하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 니네도 막 빨리 하라고 그렇게 나서봐 이렇게 지금 치고 나왔거든요. 야, 이번에 대선 관련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 번호가 2013 수 18이 돼요. 이런 18 법안 같으니라고. 2013년도에 4년째인데. 근데 뭉개고 있는 거잖아. 이게 법대로 따지면 6개월 안에 끝났어야 될 건데 이걸 안 하고 4년을 뭉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발끈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럼 발끈하지 말고 진행을 하라 말이야. 이제 탄핵도 됐겠다. 뭐가 두려워. 이걸 임기 내 끝까지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 생기면 선관위 없어져야 돼요. 사실상.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선거에서 해줘야 될 공정성을 상실한 선관위는 사실상 해체해야 됩니다. 이때로 가면. 그러니까 대선 무효 소송에는 개표 조작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관권 개입 선거까지 포함되어 있는 재판이었고요. 그게 탄핵이 되네 만에 탄핵할까 말까 망설일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라리 대선 무효 소송을 열어가지고 무효시켜버리면 더 빠르겠네 했던 게 바로 그 전지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어찌됐거나 지금 시작해도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이게 훨씬 빠르지 사실상. 그리고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이미 다 드러났잖아. 순실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을 즈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찰 글이고요. 최순실 태블릿 PC에는 면담 자료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헌재에 가 있는 또 대선과 관련이 된 그런 헌법소원 기타 등등은 지금 하나도 판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헌재에 가 있는. 선관위 대선 개표 부정 없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은 증거는 셀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작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관위를 건드리는 게 정치인들의 망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지방선거 때요.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뭐해갖고 선관위 쪽을 약간 좀 빈정상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자마자 바로 선거 관련했던 무슨 금품 수수금 같은 걸 했고 개 털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출마 출산 못하게 돼버리는. 사실 이 시기적으로 매우 절묘하고 필요로 한 시기에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이 얘기를 2003년 12월 했다고 하면 일개 시장으로서 꺼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중앙정치에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재명의 위상은 당당하게 차기 대권주자의 하나로 그것도 탑3 안으로 대접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러니까 강동원 의원 이상의 어떤 그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꺼낸데 옵션으로 수개표를 갖다가 얘기를 건 이상 이분이 완주를 하든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를 하든 또는 중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물러나게 되든 이 수개표를 연관시킨 이번의 발언을 끝까지 지정을 해서 이 수개표를 얻어낼 수 있는 앞으로 정치적 보관이라든지 공약 안에서 또는 앞으로 그 정치 방향 안에서의 그 수개표 진행에 대한 그 강한 의지와 실천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싶어요. 지금 정말 유효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야당 쪽에서는 너무나 개헌 논란 이런 것 속으로 자꾸 이렇게 발을 담그면서 빠져들려고 하는 때잖아요. 근데 지금 18세 이상 그 표권을 포함해서
선거법 관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자, 라는 것으로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부정선거가 이번에는 정말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의제를 또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면이 있어요. 이제 와서 개표 부정을 너무 부각시키면은 투표 의지도 떨어진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요. 예를 들면 뭐 김어준이라든지 문성근 대표를 필두로 하는 시민의 눈이라든지 하는 게 개표 감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표 감시라는 게 단순하게 개표 감시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찔하게 만들어서 도둑질을 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대선은 개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개표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현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수개표를 엄밀히 따지면 거의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셈이에요. 보통 다른 선진국들은 기계를 돌리는 나라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장수를 세워주는 정도 용도고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한 장씩 한 장씩 3개끔 만들어져 있는 수개표를 합니다. 외국에도 그 개표기를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엄청 반대로 기계로 드르륵 돌려놓고 난 숫자를 거의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순날림이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휘식 날리고 대충 보는 등 마는 등 어떤 경우는 보지도 않고 개표하는 상자로 던져버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개표에 관한 부분은 일단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누가 됐건 상관없이 대통령 당선됐는데 또 이제 와서 개표 조작 논란이 불거진다라고 하면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권 바뀐 뒤에 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개표 조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한번 면밀하게 수사를 한번 해서라도 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 미스테리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막 의혹 제기했던 것들. 미분리표가 한쪽으로만 다 쏠린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의 문제. 자,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잘 꺼낸 것 같고요. 자, 이재명 시장이 히든 카드를 하나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이제 이재명 시장을 뭐 불안불안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야, 성관이가 강력 대응한다는데 어쩔 거냐 또 이렇게 시비 붙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강력 대응을 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가는 거거든? 하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러라고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한번 검증 한번 해보죠, 뭐. 근데 선관위도 지금쯤에는 당장 뭐 어떻게 못하고요. 그들이 보여준 모든 행태 중에 그 모든 실드가 단순 실수, 착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착오나 실수가 너무 차고 넘치면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서 함부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왜 이전에 강동원 의원이 이제 거의 막 이따시만한 거의 뭐 책 한 권 분량의 보고서로 낸 것이 이제 그런 건 많았잖아요. 어떻게 개표를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개표 결과가 절로 갔어. 뭐 이런 등등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안 맞고 시간이 안 맞고 이건 다 어떡할 거냐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저건 실수일 수 있겠다는 것도 저는 꽤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였다니까요. 2012년 12월 20일 새벽 2시 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의 남은 개표에 관계없이 대통령으로 확정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박근혜의 지지율이 51.63%였다는 게 나는 아직도 미심쩍어요.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지금도 기사로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51.63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의 넘버이기도 하고 박정희의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국정원 넘버이기도 하지만 박정희가 5.16을 일으킬 때 그 시점이잖아요. 5월 16일 새벽 3시. 그러니까 그 숫자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시간 이후부터 박근혜 표가 분당 표가요. 문재인에게 뒤져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51.55%로 선거 개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시작해서 개표를 시작해서 꾸준하게 벌어지는 차이 없이 0.2%씩 조금씩 계속 앞서가던 그 개표의 로직 곡선이 그 발표 확정 이후에 비로소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러니까 그게 분당 득표에서 문재인이 심지어는 부산 이런 데에서도 이겨요. 그래서 51.63을 51.55로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뭔가 작업이 있지 않았냐고 의심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대선 개표 부정에 있어서의 핵심 코어라고 저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뭐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어디가 있어 그게. 거기에 무슨 단순 실수 착오입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일단은 바꿔야 되니까 투표는 열심히 하시되 이 의혹은 분명히 반드시 대통령 선거 끝나서라도 저는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면 진짜 저 세력들은 발붙일 공간이 정말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